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치료제를 구해서 드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은 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이런 문자 공유하고 계시던데요. 우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말라리아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쓰긴 하지만 당뇨병 치료제로 쓰지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저혈당이 생길 수는 있지만 당뇨병 치료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클로로킨, 이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전 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들을 두루두루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치료 성공률이 좋아졌고 입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경과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약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재벌집에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아들의 또 자녀들이 있죠.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이 셋째 아들의 자녀이죠. 하지만 메플로킨이란 약은 둘째 아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물은 사실 비슷한 점이 많지만 메플로킨은 모양도 다릅니다. 댓글 중에 클로로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데 같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메플로킨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도 잘 되어 있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 클로로킨의 귀퉁이에 OH, 즉 수산화기가 붙어 있는 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로로킨은 약 알칼리 성분을 띠고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둥글게 싸는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여러 세포 내 소기관을 거치게 되는데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의 환경을 바꿔줍니다. 클로로킨이 이렇게 세포 안에 축적되면서 폐하를 올리게 됩니다. 즉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추게 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나이가 18세에서 65세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교적 가벼운 폐렴부터 심한 폐렴 환자에서 모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설명할 클로로킨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써서는 곤란합니다. 중국 의료진이 권장하는 내용인데요. 클로로킨을 500mg씩 하루 2번 10일간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가 심할 경우엔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약을 먹는 동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3일 연속 음성으로 나오면 약을 끊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클로로킨의 치료 효과를 보려면 최소 5일 이상 복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부작용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피 성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해질 이상이나 간 기능, 신기능 검사도 해봐야 되고 심장 관련된 검사도 해야 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분이 변화하거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치료 시작 전과 5일째, 10일째에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정맥을 일으키고 나중에 쇼크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좋아져서 태어날 때쯤에는 흉부 CT를 찍어서 확실히 폐렴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도중에라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산소 농도도 측정을 하고 X선이나 CT 촬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비교적 흔하지만 심하지 않고 약을 끊으면 좋아질 수 있고요.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질환도 생길 수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심장 독성,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고요. 또한 재생불량 빈혈처럼 심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투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투여하는 도중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의사가 꼭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워낙 이 약이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약 끊고 한 달 이상 지나야지 부작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킨 약물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임신, 그리고 이런 계열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 혈액질환, 만성관질환, 만성신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 부정맥이 있거나 만성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눈과 귀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질환,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한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클로로킨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약물들과 사용할 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약을 쓰면서 열이 떨어진 지 3일 이상 지나고 기침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호흡기 증상이 현저히 좋아졌을 때, 그리고 CT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상소견이 많이 좋아졌을 때, 코로나19 검사에서 3일 이상 음성으로 나왔을 때 퇴원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19 약물 치료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에는 클로로킨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방하는데 400mg을 하루에 한 번 투여할 수 있습니다. 투여 기간은 7 내지 10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을 때는 그대로 투여하면 되지만 나쁠 때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공고안을 만들 때 참조했던 여러 연구인데 용량이나 투여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면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라리암, 메플로킨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아무 때나 먹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투여 용량이나 투여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한 임상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